자, 상주 상무로 넘어가 볼게요. 뭐 지난번에도 우리 원투펀치에서 얘기했는데 신병들이 그렇게 좋다고. 지금 들어온 선수들이요. 문선민, 오세훈, 권경원, 박용우, 문창진, 전세진, 이명재, 이창근, 박병현 뭐 정말 쟁쟁한 선수들이 네.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간 선수들도 있지만 저는 전력 플러스 됐다. 권경원 들어오면서 수비 라인 상당히 노련해지고 안정감이 생겼고요. 그리고 허리 라인도 지금 기존의 이찬동의 박용우가 지금 들어왔죠. 그리고 또 기존 유승우의 문선민 뭐 지금 공격 라인들이 상당히 강화가 됐죠. 거기 최전방도 지금 뭐 진성욱 이런 선수의 지금 오세훈이 네. 가세를 했어요. 여기도 용병은 없지만 상주 상무는 지금 전력이 제가 볼 때 전반기에는 6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전력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상주 상무가 사실 내년이면 연고지를 바꾸기 때문에 상주 상무라는 이름으로 뛰는 게 마지막 해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굉장히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나름의 상주 팬인 제가 딱 두 줄만 네. 추가하면 8월에 전역하는 선수들 명단을 한번 불러드릴게요. 류승우, 진성욱, 이찬동, 강상우, 한석종, 김대중. 요 선수들이 이제 8월에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기에 제가 얘기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전반기에 잘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11월 22일쯤 되면 또 대량 선수들이 또 나가요. 근데 11월 22일이면 아직 시즌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8월에 한 번 흔들리고 11월에 한 번 흔들릴 게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김태환 감독이 근데 이미 그걸 다 아니까 이제 팀 운영을 지난 시즌에도 굉장히 현명하게 했지 않습니까? 올 시즌에도 그런 게 기대가 되고 상주의 또 하나 변수 정경호 코치가 맞아요. 김남일 감독의 성남으로 떠났다는 거. 그게 이제 정경호 코치가 사실 상주에서 김태환 감독이 물론 명장이긴 합니다만 또 여러 가지 세부적인 전술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정경호 코치의 공로도 작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정경호 코치 빠진 부분을 또 어떻게 극복할 건가? 그거는 좀 앞으로 두고 봐야죠. 네. 자, 다음 구단 또 가볼게요. 수원 삼성이에요. 수원은 일단 김두현, 조재민 코치가 영입이 됐고요. 김두현 선수가 또 이제 코치로 왔다는 점에 있어서 아마 K리그 팬들과 수원 팬들은 반가우실 건데요. 여기에 이제 수원의 플러스 멤버는 일단 상주에서 자신감을 높여왔습니다. 김건희 선수. 수원에서 넣은 골들보다 상주에서 한 2달 동안에 그렇죠. 넣은 골이 더 많았다는 그 전설의 김건희 선수가 이제 좋은 자신감을 가지고 수원으로 돌아왔고요. 여기에 전북에서 지난 시즌 이제 멀티 역할을 하던 명준재 선수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수원은 뭐니 해도 외국인들에게 좀 기대를 걸어야 되는데 밴쿠버 화이트캡스에서 캐나다 수비수인 도닐 헨리 선수를 데려왔는데 이 헨리 선수는 사실은 저 잉글랜드 경험도 있는 선수예요. 여기에 아주 신체 조건, 뭐 탄력 이런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술레이만 크루피치라는 이제 공격수를 데려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크루피치 선수가 어느 정도 해주느냐에 수원의 올 시즌이 상당히 걸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난 시즌에 잘해줬던 타가트 선수 그리고 미드필드의 안토니스 선수가 여전히 뭐 건재하기는 합니다만 타가트가 안 터지게 되면은 수원은 지난 시즌에 한마디로 애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크루피치 선수와 타가트 선수 여기에 안토니스, 도닐 헨리까지 수원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지녔던 외국인 진용 중에서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올 시즌에 진일 외국인 진용이 제일 괜찮아 보여요. 일단 뭐 사리치 같은 선수가 없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외국인 일단 쿼터를 꽉 채웠고 크루피치라든가 도닐 헨리 선수 활약한 영상이나 이런 걸 좀 보면 나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일단 수원 팬들에게는 좀 기대를 그래도 가질 만한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수원에 대해서 조금 또 이제 마이너스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스쿼드를 보면은요. 여태까지 이제 언급했던 앞에 언급된 팀들은 물론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언급이 안 된 팀들도 있잖아요. 뭐 성남, 인천 이런 팀들 그렇죠.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12팀 중에서 수원의 스쿼드 전체를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양질의 외국인들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그러니까 정말 수원이 여전히 뭐 팬들이 가장 많은 클럽 중에 하나고 K리그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클럽이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수원 팬들은 조금 배고플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루피치라든가 도닐 헨리의 영입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스쿼드의 위력을 봤을 때는 6강을 확신하기에는 조금은
약간 약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감없이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성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가장 큰 게 김남일 감독이 왔는데 네. 공격 축구를 하겠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정경호 코치와 함께 이제 남길 감독을 대신해서 네. 김남일, 정경호 이 코칭 스텝이 구성이 됐는데 좋습니다. 양도면 선수도 데려왔고 또 리투아니아 리그 득점왕 출신인 크로아티아 출신의 토미 선수도 데려왔고 우즈베키스탄 용병이 이스칸데로프 좋은 공격진이 구성이 되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다 불투명하다. 아. 이 팀은. 네. 뚜껑 열어봐야 된다. 일단은 지금 전체적인 전력이 제가 볼 땐 일단 강등권에서 벗어나야 되는 정도의 전력인데 수비가 일단 돼야 된다. 네, 네. 지금 임채민 선수가 빠져 있고 그렇죠. 나갔기 때문에 수비에서 중심을 누가 잡아줄 것인가. 일단 수비적인 전술에서 안정감을 확보를 하는 게 1순위라고 보여지고요. 다음이 이제 공격입니다. 공격에서 이제 노장 양도면 선수가 어느 정도 또 해줄 수 있냐가 중요한데 외국인 선수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는 수비, 공격 다 조금 미지수예요. 어떻게 될지 확신이 안 서는 이 라인에서 코칭 스태프의 역량이 더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볼 때는 평가를 하게 만드는 그러한 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김남일 감독은 어깨가 좀 무겁겠죠. 오히려 이제 김남일 감독이 확 좋은 평가를 감독으로서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뭐 혼자서 김남일 감독이 이렇게 막 독박을 쓰는 어. 뭐 이러한 팀 분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독의 역할이 중요하고 지금 있는 선수들을 이제 잘 활용해서 선수들이 잘해주면 뭐 좋지만 팬들에게 하는 이른바 선수빨이다 이런 팀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감독이 전술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 남길 감독보다 괜찮다 이런 얘기를 초반에 이제 들을 수 있는 분위기로 가야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성남이 스타트를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인천 유나이티드 유상철 감독이 이제 명예 감독으로 됐고요. 이만석 감독이 이제 감독으로 오셨어요. 어떤 좀 변화가 있을지. 이만석 감독은 지난 시즌 이제 안산 그리너스의 아주 돌풍을 이끌었던 네. 그러니까 안산이 그 정도 높은 순위에서 정말 그 플레이오프권 경쟁을 할 줄은 몰랐는데 정말 안산을 잘 이끌었던 이만석 감독이죠. 게다가 또 유상철 감독의 천거도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이만석 감독의 지도력은 사실은 2부 리그 K리그 2에서는 많이 또 정평이 있었기 때문에 인천을 이제 어떻게 이끌어갈지 지켜보고 아마 조금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선수진을 보면은요, 제 생각에는 역시 좀 전에 장지현 의원님이 이제 성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천도 그리 충분하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매 시즌 정말 생존한 뜨거운 본능을 발현시키면서 계속 살아남고는 있는데 일단 올 시즌의 플러스를 보면 대구에서 김준엽 선수, 강윤구 선수가 왔고 성남에서 문지환 선수가 또 이제 수비형 미드필드 뭐 수비수 아주 멀티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수가 왔고 경남의 미드필드 아주 기대주였던 김준범 선수가 온 거는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제주에서 김성주 선수, 안양 출신으로 상주에 있었던 안진범 선수, 여기에 상주로부터 역시 전역한 송시우 선수가 이제 돌아온 정도가 눈에 띄는데 시우타임. 예, 지금 김준혁, 강윤구, 문지환, 김준범, 김성주, 안진범, 송시우 등등이에요. 그런데 다 괜찮은 선수들이기는 해요. 그런데 정말 인천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만한 큼의 멤버인가? 라고 보면 냉정하게 보면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나간 선수들도 보면은 김승용, 문창진, 김보섭, 김진야, 이윤표, 정훈성, 곽혜성 뭐 이런 선수들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선수들, 준척급 선수들을 여러 데려오기는 했으나 전체적인 인천의 전력을 확고하게 끌어올린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 그런데 다만 이제 인천 팬들이 그래도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무고사 선수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거. 무고사는 그야말로 인천의 황제 그렇죠. 아닙니까? 그리고 K리그 전체를 통틀어 보더라도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기량이 좋은 공격수이기 때문에 무고사를 어쨌든 갖고 있고 그리고 한 번 더 K인대 선수를 믿어보기로 했고요. 여기에 이제 수비의 핵이라고 볼 수 있는 분호자 선수, 지난 시즌 후반기에 좋은 활약을 펼쳐줬던 라시드 마하지 선수. 이래서 외국인 진용은 변화 없이 이탈 없이 유지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인천의 강점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멤버를 이렇게 보면 강등까지는 안 갈 멤버 같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하위권에서 고생할 수 있는 멤버다. 인천 팬들 마음으로는 그냥 아슬아슬하게만 안 해줬으면 좋겠다 네, 네. 이런 생각을 좀 할 것 같기도 해요.
자, 이제부터는 K리그 1에서 새롭게 보는 얼굴들입니다. 바로 광주FC K리그 2에서 우승을 하고 이렇게 합류하게 됐는데 과연 작년의 모습을 K리그 1에서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히려 광주가 조직력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올라왔고요. 네. 특히 수비 조직력이 매우 좋은 상황에서 그대로 지금 박진석 감독이 끌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광주가 상당히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네. 거기에 이제 그래도 큰 경기 경험이 많은 울산에서 김창수 선수 또 데려왔고 그리고 대구에서 한희훈 선수도 데려왔어요. 이렇게 이제 경험이 풍부한 수비수까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의 수비 전력에 플러스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페 선수를 위시한 공격 전술도 여전히 지금 나가지 않고 잘 지금 그 선수들을 지켜냈기 때문에 필리페 선수를 활용할 수 있는 공격 루트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의 전력은 제가 볼 땐 지난 시즌에 2부 리그에서 우승할 때 전력에서 약간의 플러스가 됐다. 8위, 7위권까지도 한번 위협할 수 있는 정도의 전력이 아니냐. 네.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갖고 있는 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광주FC 봤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부산 아이파크. 이 부산 아이파크는 이 팀은 정말 스토리가 있어요. K리그 1 네. 진짜 올라오고 싶었는데 드디어 올라왔어요. 정말 절치부심, 뭐 삼전사기, 뭐 정말 그렇게 스토리를 쓰면서 올라온 부산인데 광주가 펠리페 선수라든가 윌리안 선수가 있잖아요. 네. 이 선수들이 이제 2부 리그에서 하던 것만큼 이제 1부 리그에서는 어느 정도 통할까. 부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안산에서 이적해 오긴 했습니다만 빈치싱코 선수가 있고요.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2부 리그에서는 거의 또 지존급으로 통했던 호물로 선수가 있거든요. 그 빈치싱코와 호물로는 과연 어떻게 될 거냐. 펠리페와 윌리안이 어떻게 될 거냐와 마찬가지로 부산의 운명도 결국은 이 두 선수가 1부 리그에서 어느 정도 통할 수 있는 선수들이냐에 상당 부분이 달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이 두 선수 이외에도 영입이 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지금 플러스된 멤버들이 일단 골키퍼 쪽에도 김호준 선수가 들어와서 최필수 선수와 더불어서 이제 골문을 지키게 될 거고 여기에 강민수 선수가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아직 오피셜이 안 났지만 네. 요게 이제 오피셜이 하루 이틀 사이로 저는 날 거라고 봐요. 저희 녹화 아마 직후에 날 수도 있고 그런데 강민수 선수가 오고요. 이규성 선수가 상주로부터 전역이 되는데 이규성 선수가 상주에서 윤빛가람 선수 때문에 조금 가려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미드필드에서 다재다능한 역할을 아주 잘해줬던 선수가 이규성 선수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규성 선수는 훨씬 더 상주 가기 전보다 업그레이드가 돼서 아마 돌아올 겁니다. 여기에 이제 김동우 선수, 성남으로부터 김정현 선수 데려왔고 그리고 윤석영 선수, 네. 강원에서 뛰던 윤석영 선수가 이제 원래는 가시화 레이솔 선수인데 이번에는 부산이 또 윤석영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도스톤백 투르스노프 선수라고 역시 우즈베키스탄 국가대표 또 수비수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호물로 빈치싱코만 잘 통하면 나머지 국내 멤버와 아시아 쿼터 멤버는 부산이 다른 뭐 기존의 K리그 1 클럽들한테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관건은 빈치싱코와 호물로. 이 선수들만 잘 되면은 승격한 팀이긴 하지만 역시 7, 8위, 7, 8, 9위 이 정도는 아마 충분히 마크할 수도 있는 팀이 부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K리그 1 2020년을 기다리고 있는 각 팀들 어떤 상황인가를 알아봤는데 짧게 총평 안 할 수 없거든요. K리그 1 이번 시즌 어떨 것이다. 한마디씩만 딱 해주신다면요. 지난 시즌이 진짜 역대급 우승 경쟁이었잖아요. 네, 올 시즌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드디어 전북의 발목을 잡을 팀들이 다른 때보다 조금 많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 확률적으로는 여전히 전북과 울산이 가장 높은 확률이긴 하지만 그 퍼센테이지가 다른 시즌보다는 두 팀이 공이 약간 떨어지고 네. 그리고 이제 밑에서도 지금 다른 팀들도 전력들이 제가 보면 만만치가 않아요. 다들. 네. 그래서 상당히 변화가 많아질 그러한 시즌이 되지 않을까. 네. 거기에서 특히 기업의 명문 구단들 조심해라. 강등 조심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 시즌이 역대급 순위 경쟁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올 시즌은 정말 역대급 순위 경쟁이 될 거다. 그 얘기는 뭐냐면 1위부터 강등권까지가 지난 시즌보다 훨씬 더 좁혀진 좁혀질 승점에서 가능성이 좀 크다고 싸울 봐요.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1, 2, 3, 4, 5, 6위가 더 비슷해지고 뭐 5, 6, 7, 8 여기도 더 비슷해지고
이런 정도 싸움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여요. 그래서 올 시즌은 전반적으로 경쟁하는 순위 경쟁이 될 공산이 크다. 예.